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3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중에 있었던 포르토는 주력만 적중이 됐습니다. 부주력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제 적중에선 실패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33회차 최종 픽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멤버십 관련해서는 뭐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대로 따라오시기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PL 관련해서는 뭐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초안 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대구의 경기고요. 강원과 대구 둘 다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죠. 강원은 홈에서는 3승 6무 2패로 그래도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김영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한국영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구는 원정에서 4승 2무 5패로 홈보다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김재우와 이용래 그리고 김우석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다행인 점은 홍정훈과 정태욱 선수가 복귀를 했죠. 그 부분은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가 이제 전북과 울산이었죠. 그래서 이 2연패를 하는 모습에서의 상대가 강팀이었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성에서도 일단 대구가 강원 상대로 좀 맞대결에서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강원의 경기력이 사실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중 경기 때 승리를 만들어내긴 했었지만 상대가 지금 최근에 좋지 않은 수원 삼성이기도 했었고 컷 경기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이 뭐 이제 신라지도 복귀를 하게 됐고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영이 없는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기에 수비적으로도 김영빈의 출전 여부가 출전이 불가능한 부분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대구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안 때는 강원의 패만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구가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뭐 부상자들에서의 김우석과 김재우가 없는 부분들 그리고 중원에서 이용래가 없는 부분도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중에 K리그 경기 FA컵에서 강원이 수원 삼성을 잡아내긴 했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수원 삼성의 최근에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못하고 컷 경기여서 좀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측면과 뒷공간이 많은 그런 강원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대구가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대구가 원정에서는 좀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승부까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초안에서는 단통 패만 가져갔었지만 최종에서는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울산의 경기고요. 제주는 홈에서는 3승 4무 4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11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5승 4무 2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주가 홈일 때는 울산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이 제주 상대로 강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은 울산이 쉽게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은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고 또한 여기에 그 원정에서의 좋지 못한 전적들 그리고 배당이 좀 너무 왜 이렇게 높은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가 지금 11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울산에게 이렇게 높은 배당을 줬다라는 부분은 너무 좀 공짜 배당인데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안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제주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울산의 지금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스쿼드 자체가 굉장히 좀 두터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가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적인 부분들 물론 주민규 선수를 활용한 부분들 세트피스나 이제 이창민의 중거리 한방 또는 이 제루소를 활용한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좋지만 결정력이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 최근의 제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산이 이 제주가 제공권에서는 좀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힌터 제어가 그래도 제공권이 나쁘지 않고 또한 세트피스가 좋은 울산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이 경기 울산을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울산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패 투픽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성남의 경기고요. 수원삼성은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고 김건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헨리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1승 6무 3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재원과 이종성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수원삼성이 성남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가 적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삼성이 지금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에 그 전방에서의 김건희가 없는 부분에서의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난 주말 경기에서의 권창훈 선수를 이 톱에 배치를 시키면서 보여줬었던 활동량이나 압박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다소 많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종성이 없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이라면 개인적으로 성남의 승보다는 무승부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의 그런 결과가 좀 적었었기도 하고 권창훈이 돌아오면서 보여주는 이 수원삼성의 주말에서의 경기력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성남이 주말 때 이제 포항을 잡긴 했었지만 그리고 수원삼성이 체력적으로 불리하긴 하지만 무승부가 적었었다라는 데이터와 경기력적인 부분들 이런 종합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수원삼성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삼성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리즈의 경기고요. 맨유는 핸더슨과 텔레스 그리고 마타 그리고 링가드, 산초 그리고 카바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리즈 같은 경우에는 요렌테와 피르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맞대결 전적은 과거 전적이긴 하지만 이 맨유가 홈일 때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맨유는 홈에서는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즈는 오히려 원정에서 10승 9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승부가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승패로 가야 되나 라고 저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리즈는 피로포와 클라손을 영입을 했는데 피로포가 지금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맨유도 물론 산초가 출전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바란 선수가 들어오면서 수비적인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이 승패 방향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맨유가 지기에는 리즈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전방 압박이나 이런 많은 활동량이나 역습에서의 날카로운 부분을 보여주는 팀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맨유가 이 경기 패배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바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바란과 메가이어면은 수비 라인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유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루쿠쇼, 완빅사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수비 자체가 나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리즈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영입생이나 경기력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맨유의 단통 승이 맞겠지만 이 말씀드렸던 부상자 현황들에서는 산초가 좀 없는 상황과 그리고 카바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네, 벌리 같은 경우에는 4승 6무 9패로 홈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롱 선수와 스티븐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램프티와 번 그리고 웰백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많았었고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투픽을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벌리는 뭐 콜린스와 헤네시 선수를 영입을 했고 브라이튼은 베나이트 선수가 나간 상황인데 지금 보여주는 이 두 팀에서의 모습들
저는 일단은 무승부는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벌리의 승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브라이튼에 지금 램프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방에서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웰백도 없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코널리가 남아있고 벌리가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두 팀의 모습을 대입을 해봤을 때 벌리는 어쨌든 뭐 또 제공권 공격을 할 것이고 브라이튼은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펼쳐나갈 텐데 저는 그래도 브라이튼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패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무승부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벌리가 조금 이 홈에서 좋지 않은 이런 전적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브라이튼의 승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벌리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고메즈와 킨, 칼버트루인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6승 4무 9패로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스몰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4승 4무 11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뭐 타우젠드나 이제 그레이의 그런 부분 영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이스킨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또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 있고요. 사우스햄튼은 월콧이나 뭐 암스트롱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잉스와 버틀런드가 나간 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칼버트루인이 없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이 사우스햄튼이 암스트롱이 대체가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잉스의 그런 폭발적인 모습들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잉스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에버튼은 어쨌든 히달리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메즈 이런 선수들이 남아 있고 이 사우스햄튼은 좀 주포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에버튼에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우스햄튼이 전방 압박도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전방에서의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제네포나 뭐 여러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잉스의 공백을 메꿔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메꿔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정에서 좋지 않았던 그런 사우스햄튼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에버튼이 무난하게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과 동일하게 에버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포파나, 에반스, 저스틴, 그리고 이제 카스타뉴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있고요. 맨디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네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엔 카스트로와 오타소이, 포덴세, 네토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레스터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레스터는 다카 선수가 들어오긴 했고 이제 버틀란드가 들어오긴 했지만 뭐 버틀란드는 리그에 대한 적응이 필요 없겠죠. 근데 이 다카 선수가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트링캉의 영입은 좀 다행이고 히메네스가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레스터와의 경기력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바디 선수가 물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는 조금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보여주긴 했었지만 여전히 좀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수비적으로 좀 뒷공간에 있어서는 공간이 좀 많았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이 레스터의 부상자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레스터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배당이 높은 부분과 부상자들이 좀 너무 많은 부분, 저스틴과 카스타뉴도 없는 부분들과 여기에 포파나까지 없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이제 레스터 쪽이긴 하지만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와포드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와포드는 페메니아 그리고 키나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아스톤빌라는 오히려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았던 경기력을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트레제게와 부엔디아, 와킨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배당은 원정 팀이긴 하지만 아스톤빌라에게 정배당을 주긴 했습니다. 뭐 와포드가 승격 팀이기도 하고 이 보강이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쿠츠카나 조슈아 킹 이런 선수들, 뭐 데니 로즈는 사실 뭐 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데니 로즈까지 영입을 했고요. 아스톤 빌라도 뭐 부엔디아나 베일리 그리고 잉스, 애슐리 형은 뭐 이제 프리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영입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글릴리시가 빠진 부분, 저는 이 지난 시즌에 아스톤 빌라에서의 바클리와 와킨스 그리고 이 글릴리시의 조합이 좋았었는데 글릴리시가 없을 때는 좀 경기력의 편차가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톤 빌라가 글릴리시가 출전 안 했을 때 승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잉스 선수가 영입된 부분은 다행이지만 이 글릴리시의 대체자로 영입된 부엔디아가 없는 부분, 여기에 와킨스는 뭐 이 잉스로 대체는 가능하겠지만 트레제게까지 없기 때문에 이 측면의 날개를 좀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패를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빌라가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경기 정도쯤은 한번 이변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의 이 경기 스타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승패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좀 지우고 싶은 경기이기도 하네요. 자, 9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노리치는 라시차 그리고 켄트웰, 할리, 바이람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라시차와 켄트웰 그리고 할리와 바이람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리버풀은 로버트슨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원정에서의 좋은 전적을 보여줬었던 리버풀이고, 노리치 상대로 패배가 없었습니다. 또한 노리치가 리버풀에게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최근에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노리치는 사전트와 라시차, 길모어가 영입이 됐지만 라시차가 지금 출전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부엔디아가 아웃이 됐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코나테 영입 이외에는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너무나도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특히나 개막전이 이제 승격팀이라면 조금 리버풀이 당황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조금 밀리더라도 결과는 좀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배당이 또 굉장히 낮고, 그리고 노리치도 이번에 라시차가 영입이 됐는데 라시타도 이제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슨의 공백은 아쉽지만 치미카스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리버풀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과 동일하게 노리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서울의 경기고요. 전북은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홈에서는 7승 2무 2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고, 바로 그리고 이주용, 김진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FC서울은 김원균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홈에서는 지금 3연승, 죄송합니다.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전북이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맞대결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서울 상대로 패배가 없었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에. 그래서 일단은 이 경기에 전북이 서울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던 모습들,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서울이 부상자 오스마르나 이제 가브리엘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지금의 전북의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문선민이 들어오면서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 구스타보나 일루첸코도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김보경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이주용과 김진수가 없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박진성이 그래도 무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살짝 불안하긴 한데 상대가 FC서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보여주는 경기력, 공간도 좀 많고 중원의 기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북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2연승밖에 안 하고 있죠. 만약에 3연승이면은 조금 이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2연승까지는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포항은 임상엽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습니다.
손FC 같은 경우에는 박주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조유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없었고 포항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적으로 두 팀의 최근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일단은 과거 데이터도 좀 섞여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항이 주중에 컷경기가 있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크베시치와 팔라시오스가 복귀를 했습니다. 임상협이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팔라시오스와 크베시치가 복귀한 점은 이 포항에게 있어서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포항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이 주중에 컷경기도 있었고 임상협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수원FC가 원정에서도 최근에 패배가 없고 최근에 리그 경기에서도 패배가 없는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박주호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이 경기는 좀 수원FC가 지지 않을 가능성 역시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변이라면 수원FC의 승보다는 포항이 그래도 부상자들이 복귀를 했고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김기동 감독이 그리고 잘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포항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인천의 경기고요. 광주는 홈에서 3승 3무 5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엄원상과 조나탄, 그리고 윤보상 키퍼나 곽강선, 그리고 한의원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오재석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 광주가 홈일 때는 인천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가 최근에 인천 상대로 나쁘지 않았었던 전적들, 그리고 광주가 생각보다 낮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이 경기는 좀 광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에서는 뭐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제가 무승부를 가져간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 무승부를 가져가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경기는 광주가 지금 허율 선수가 주중 경기 때는 좀 교체로 투입이 되긴 했었는데 수비적으로도 좀 아쉽고 키퍼의 모습도 좀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조나탄과 엄원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이 좀 역배당을 받은 게 저는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오재석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과 원정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 경기 때처럼 성남과 포항의 경기가 좀 떠오르긴 합니다. 물론 상대팀이었던 포항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었고 인천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인천이 원정에서 4연승을 할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이면 저는 좀 이변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폴더에 여유가 없고 말씀드렸듯이 무승부를 좀 대부분의 경기에서 좀 많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뭐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의 전적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이 뉴캐슬이 웨스트햄 상대로 강했었고요. 최근에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아마도 윌록 선수를 영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윌록 선수가 영입이 되더라도 주말 경기에 출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웨스트햄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일단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봤을 때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윌록 선수가 있을 때 뉴캐슬은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윌록이 영입이 되더라도 주말 경기에 출전을 안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웨스트햄도 링가드가 이제 이적을 한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 보여줬었던 경기력적인 부분들, 링가드 외에는 특별한 이탈 자원이 없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뉴캐슬이 세트피스도 좀 불안한데 웨스트햄이
이 수책 선수를 활용한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죠. 또한 이 역습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측면에서의 공격들은 뉴캐슬의 이 수비 주력이 느려서 뒷공간과 측면에 대한 공간들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원정팀인 웨스트햄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고요. 다만 웨스트햄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웨스트햄의 링가드의 공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뉴캐슬이 좀 라인을 내리고 좀 역습을 노리는 플레이를 분명히 할 텐데, 오히려 알미론과 이 막시맹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캐슬 상대로 약했었던 맞대결의 전적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뉴캐슬의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10승 3무 6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4승 3무 2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홈에서 4연승을 할 만큼 일단 뭐 영입된 선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토트넘은 로메로와 브리안 힐, 골리니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그릴리시와 카슨 선수를 영입을 했죠.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경기력에서도 두 팀의 편차가 좀 크고, 토트넘도 물론 홈에서 좋지만 맨체스터 시티 역시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무패 투픽이면 좀 개인적으로 안전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영입된 선수들이 아직까지 적응이 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대한 보강은